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대세를 굳히는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한사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가 굉장히 재밌는 시도를 했는데 ARS와 전화면접 이걸 같이 돌려본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질문지로 ARS와 전화면접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보면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또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ARS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2%, 1.8%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ARS 조사. 이건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왔던 그런 조사 방법인데 박빙의 승부 딱 붙어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라면 그냥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허경영 1.7%, 심상정 1.5%, 심상정 후보가 허경영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흥미롭네요. 이재명 후보는 이 완만한 상승 곡선 보여주고 있죠. 윤석열 후보는 ARS 방식에서는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후보가 36%, 오차범위 밖 우세가 나왔습니다. 약 8%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정확한 민심일까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일단 ARS 방식은 응답률이 9%, 전화 면접조사 방식은 응답률이 17%입니다. 자, 응답률이 더 높은 게 신뢰도가 더 높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과표집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응답자 중에 이 정치 이념 성향,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이 정치적인 성향을 얼마나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들쭉날쭉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응답자 정치 이념 성향 비율, 이건 ARS 조사입니다. 빨간색이 보수, 회색이 중도, 파란색이 진보인데 ARS에서는 언제나 이 보수가 과표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ARS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박빙의 승부가 잡혔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화 면접은 한사연이 이번에만 했기 때문에 이 추세 그래프는 없습니다. 보수가 30.3, 중도가 35.2, 진보가 27%. 자, 보시면 ARS보다 보수 성향이 줄어들고 진보 성향이 약간 늘었어요. 그래도 보수가 진보보다 더 많이 잡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응답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가 더 활발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ARS든 전화 면접이든 말이죠. ARS에서는 확실히 많이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ARS에서는 왜 보수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하고 전화 면접에서는 덜 응답을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 면접은 사람이 직접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한테 대고 나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쑥스럽거나 좀 창피한 건 아닐까?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ARS에서 더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요즘 분위기가 좀 그렇죠. 토론회가 거듭될 때마다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왜냐? 창피하거든. 저는 이 창피한 마음이 선거 막바지에 꽤나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에서 박빙이 나왔고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약 8% 차이의 우세가 나왔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후보들이 유세를 가면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윤석열 후보의 유세에는 동원된 차량도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는단 말이죠. 민심은 이런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답답했었잖아요. 자, 이제는 이 여론조사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훨씬 더 많이 응답을 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ARS는 보수가 35%, 중도가 32.8%, 진보가 25.5%, ARS가 중도보다 많이 잡히고 진보보다는 9.5%, 거의 10% 가까이 더 많이 응답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면접에서도 3% 정도 보수가 더 많이 응답하는 걸로 나왔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려는 사람들이 10만에서 한 30만 정도 대기를 하고 있다면 이 여론조사는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저는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항상 컸대요.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어디세요? 서울 누르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빨리 표집이 되니까 제가 여론조사에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른 지역 번호를 누른다면, 서울에 살지만 다 모으기 어려운 지역의 버튼을 누른다면 저는 여론조사에 참여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플랜을 짜고 전화받기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만에서 30만 사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론조사는요, 1000명만 모으면 끝입니다. 그 100배, 300배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면 이 여론조사는 충분히 왜곡될 수 있어요.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이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를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신천지라는 종교는 대한민국에 해밖에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라는 종교를 믿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참 씁쓸하죠. 사이비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니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야, 이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이 지지율인데요. 긍정평가가 47.4%, 부정평가가 50.7%예요. 이게 ARS 조사입니다. 자, 이 ARS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 성향의 유권자보다 약 10% 가까이 많이 응답한 그런 데이터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전화면접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가 49.6, 부정평가가 48.1,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화면접조사에서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진보 성향의 유권자보다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우리가 스스로 보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자들 중에 오염된 숫자가 있다. 저는 그걸 신천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조금 더 플러스 가산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진짜 민심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임기 말에 대통령이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온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왜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요즘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뉴스가 거의 나오질 않죠.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냈어도 40% 이상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언론은 정부가 못한 거 비판해야죠. 하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은 칭찬을 안 해요. 잘한 것도 못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끊임없이 임기 내내 공격했지만 40%의 지지율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론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흐름은 우리 쪽으로 왔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주변에 누굴 찍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이 전화 한 통화가 이번 선거의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밭을 갑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